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과거 발언들을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이 민주당 측에서 나와 2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과거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였는데요.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상납 관련 발언을 해명하면서 조상호는 낭랑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으로 묘사돼 있고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고 말해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준혁이 사과한 지 단 하루 만에 새로운 논란이 발생한 것인데 해당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 항상 논란이 생기면 그 논란이 빠르게 수습되는 경우가 있고 그 논란에 논란들이 더해지면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특히 논란이 길어지는 경우를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무작정 편을 들다가 무작정 옹호하다가 역풍을 맞게 되고 논란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아마 오늘 발생한 이 이슈도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한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상납 관련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늘어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낭랑클럽이 호스티스 클럽으로 묘사돼 있고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라는 게 조상호의 오늘 방송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실 정신이 성급하게 저런 표현을 썼다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 정신일 때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인데 이걸 막말이라고 문제 삼게 되면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뤄질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자,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는 묘사가 나온다. 이 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 물론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민주당 정말 대형 악재의 연속인 듯합니다. 자, 오늘 조상호는 MBN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당에서 우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낭랑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총재가 김환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 아니냐. 낭랑클럽의 활동 내역에 대해 미국의 방첩부대인 CIC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호는 그런 부분을 이분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앙일보가 특종 단독을 낸 이후에 많은 언론이 다뤘던 주제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됐던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이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왜곡입니다. 미국 CIC 보고서 내용에는 낭랑클럽이 매춘을 했다거나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외국 기빈과 외교관 등을 상대로 파티를 주최하고 로비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파티 주최자라는 의미에서 호스티스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호가 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고 묘사되어 있다라고 왜곡한 것이고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여러 묘사가 나온다면서 정말 진짜 영화 같은 얘기를 방송에 나와 짓거린 것입니다. 자,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조상호의 경우 과거 채널A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지요.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천안함 희생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최원일 전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그분도 승진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최 전 함장이 그때 당시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조상호였습니다. 자, 이에 방송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이 발언을 제지했지만 조상호는 함장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 뒤에도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라면서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한동안 조상우를 종편 등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MBN은 무슨 정신머리로 조상우를 패널로 출연시킨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의 연속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총선 전국에서 불거진 김준혁 사태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화여대와 여성계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이화여대 동창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화여대 측이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연이틀 나온 강경 반발인데요. 또한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일 김준혁의 망언을 규탄하는 이화여대 동문들의 항의 집회가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태밖에 답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계신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막말이 또 망언이 특정 계층,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향한 발언이라면, 막말이라면 더 파장이 크게 번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김준혁 망언 사태가 단순히 이화여대를 넘어 여성 전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김준혁은 본인 입으로 밝힌 것처럼 궁중 애로 전문가라고 합니다. 세상 만사를 애로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지 뭔지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독특한 인물인 듯한데, 김준혁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정조에 빗대는 책을 출간한 것도 그런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준혁 또한 공천을 받은 뒤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하늘의 뜻, 하늘의 계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준혁의 방송 파트너는 콘돌리자 라이스 강간 발언으로 유명한 김용민이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말이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겐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있죠.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의 막말로 패배했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도 매우 비슷한데, 당시도 거센 정권 심판론 속의 선거가 치러졌던 그런 선거였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이 과거 온라인 방송에서 테러 대처 방안을 말하면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서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를 아예 강간해가지고 죽이는 거다라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었죠. 당내에서조차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김용민은 선거에서 완주해 결국 낙선했고 민주당도 패배했었는데요.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김용민의 막말을 결정적 패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이랑 어떤 유사성을 띈다는 것인데,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김준혁이 막말을 뱉어낸 곳이 김용민의 유튜브라는 점도 참 공교롭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